이어서 선형변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형변환의 계열을 좀 보시면 선형변환과 연산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선형변환이 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사상과 커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함수와 선형변환과의 이 관계를 고려해서 함수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형 변환의 여러 가지 변환 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형, 확대, 축소, 반사, 회전 변환 이런 2차원상의 그림을 통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행렬에 따른 다양한 변환들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형 변환에 대한 응용, 산업적인 응용, 그래픽 변환에서의 응용, 층 밀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을 기본적인 이론부터 해서 고유값, 고유 벡터 이런 내용들을 쭉쭉쭉 배워서 결국은 요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런 선형 변환까지 와 있습니다. 이 선형 변환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과 선형 변환과 함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선형 변환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함수와 선형 변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선형 변환이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환에서의 표준 행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이 먼저 이 내용을 개념을 잡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선형 변환에 대한 산업적인 응용, 그래픽 변환에서의 응용, 컴퓨터 그래픽에서의 층 밀림에 대한 응용 이렇게 좀 확장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다른 학교 교수님들의 자료나 또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에 대한 URL을 제가 여기쯤에다가 계속 참고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공부를 하실 때 여기 사이트에 우선 가셔서 내용을 한번 1차적으로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포항공대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기본적으로 선형 변환에 대한 의미와 이 선형 변환과 행렬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려면 이 슈퍼포지션과 허머지너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인풋 x1과 x2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이 t라는 펑션 선형 변환을 거쳤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각각을 입력을 시켜서 그 결과를 더했을 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완전하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성질을 슈퍼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허머지너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입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출력입니다. 그러면 입력에서 k만큼의 스칼라의 곱을 곱한 상태에서 t라고 하는 펑션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에 대한 거쳐서 결과가 나왔을 때와 이 x라고 하는 인풋이 이 함수를 거쳐서 나온 걸 k 스칼라배 했을 때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동일하게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특수하게 이렇게 성립이 될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요 밑에 있는 URL에 있으니까 제가 이 동영상 강의에 항상 이렇게 수정된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예습과 복습을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계속 저희가 몇 번씩 한번 봤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 회전 변환에 대해서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선형 변환과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 슬라이드를 녹화하신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건데, 자, 한번 보셨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행렬을 선형 변환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으면 이 행렬이 여기 나와 있는 x1, x2, xn이라고 하는 요 벡터가 요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렇게 이 결과에 대한 벡터로 변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요거를 요 행렬을 뭘로 이해를 한다? 선형 변환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폼을 저희가 매트릭스로 이해를 하고, 자,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선형 변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x라고 하는 벡터의 인풋이 이 매트릭스 리니어 선형 변환을 만나서 이 y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변환이 되어질 수 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이 회전 변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여기 R 세트라고 얘기하고, 자, 변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R 세트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X 벡터를 만나서 어떻게 된다? 네, 이 Y 벡터로 변환을 한다. 자, X라고 하는 벡터가 세타만큼 만나서 이 매트릭스의 R 세타에 의해서 이렇게 Y 벡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트릭스 M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 1,0이라고 하는 놈을 세타만큼 옮겼을 때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놈은 요거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만큼 옮겨졌다 그러고, 이 놈은 우리가 사인 세타만큼 옮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0,1 0,1에 있는 이 좌표점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이동하고 요만큼 이동하려면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이고, 사인의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만큼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결국 R 매트릭스는 이렇게 해서 구한 거고, 여기 뭐가 되는 거죠? 단위 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변환에 대한 매트릭스는 세타 방향에 대한 변환에 대한 매트릭스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너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성립을 할 때 이 행렬을 트랜스포메이션과 매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뒤를 쭉 개념을 잡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이 V와 W는 벡터 공간으로 같은 필드 K 위에 있고요. 어떤 하나의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 놈이 이 V라고 하는 벡터를 W로 옮길 때 어떠한 두 벡터 UV가 V라는 공간에 있고 어떤 스칼라 C만큼 K 공간이 있을 때 아래에 두 조건을 모하면 만족하면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한다. 자, 입력을 할 때 두 개를 더해서 펑션을 통과시킨 게 각각을 입력을 해서 나온 결과를 더한 것과 동일하다. 앞서 첫 번째 봤었던 슈퍼포지션에 대한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입력할 때 스칼라 배만큼 한 이후에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과 U라는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이후에 K 스칼라 양만큼 곱했을 때 그 결과가 두 개가 같을 때, 자, 호모지너티를 만족을 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걸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칭 하는 거, 자 90도만큼 로테이션 하는 거, 리프렉션 하는 거, 프로젝션 하는 게 있어요. 요 이 네 가지 개념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 그래픽 쪽이나 뭐 패턴인식이나 딥러닝을 하신다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스트레칭은 그 C라고 하는 단위 상수에서 C배만큼 증가하는 거고요. 자, 로테이션은 요 세타만큼 이동하는 거고요. 자, 리프렉션은 요게 자, Y는 X라는 걸 토대로 바뀌죠. 결국은 요게 나와 있는 요 놈들이 자,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선형 변환을 시켜주는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션 하는 거는 자, 요게 이제 밑으로 프로젝션 하는 거죠. 그럴 때 매트릭스는 요거다. 결국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은 요 두 가지의 수식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해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었던 두 개의 내용을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자고요. 자, 이 V와 W의 벡터 공간이고 이 두 개는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고, 자, 알파가 실수일 경우에 V로부터 W가 가는 함수 요 L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리를 만족시킬 때 선형 변환 혹은 선형 사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국 선형 변환과 같은 말인 거네요. 그죠? 트랜스포메이션과 매핑. 결국 우리는 요거를 오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펑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자, 이렇게 슈퍼포지션과 허머지너티를 만족을 할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선형 변환, 선형 사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V와 그 W가 선형 변환을 했을 경우에 그쵸, 두 개 완전히 동일하면 이거는 우리가 선형 연산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예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자, 2차원 그 실수상의 벡터 x에 대해서 L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일 때 선형 변환인지 여부를 살펴보세요. 자, 이게 3x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x 플러스 y를 놓고 봤더니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되고 결국 각각은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완전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L 대신에 저희가 3x를 넣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고 얘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얘가 성립이 되네요. 결국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스칼라배만큼 증가를 한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3차원 실수 공간 상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때 이 L이라고 하는 게 선형 변환인지를 한번 보세요. 했더니 자, 이렇게 x, y, z가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u와 v는 x, y, z, x, y, z 이렇게 x1, x, y1, g1, x2, y2, g2라고 할 때 자, 이 놈을 저희가 표현을 해서 보면은 결국은 u와 v니까 더한 거니까 이렇게가 되죠. 맞죠? 그리고 이 놈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x는 x-y, 그 다음에 y 플러스 g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놈은 x1 플러스 y2, y1 플러스 y2가 되는 거고, 그걸 또 뺀 거죠. 그렇죠? 그리고 0이고 또 y 플러스 g니까 여기 있는 그죠? y하고 g를 더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한번 빼고 이렇게 한번 더한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놈을 다시 풀어서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1 빼기 y1 그죠? 그 다음에 y1 더하기 g1 그 다음 자 0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다시 표현할 때 x2 빼기 y2 그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y2 플러스 g2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 모양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있었던 이 모양새가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놈 자체도 알파를 한 것만큼 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앞에 있는 알파를 다 뺄 수 있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즉, 두 가지 공리가 전부 다 만족을 하네요. 결론은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원 실수 공간 안에서 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을 때 L이 선형 변환인지를 한번 보세요. 봤더니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선형 변환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U하고 V를 자, 이런 벡터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 얘를 다시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이 놈은 각각을 해서 더한 거네요. 어떠죠? 지금 얘하고 얘가 같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두 가지 공리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2차원상의 실수 공간의 선형 변환이 아님을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수식이 존재하고 A와 B는 0이 아니래요. 그러면 U와 V를 저희가 정의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고 각각을 또 표현을 해서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서 보면 어떻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성립되는 선조건이 있었어요. 그쵸? A하고 B는 0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A하고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자, 요것과 요것이 같아질 수 없죠. 요것과 이것도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더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과 각각을 트랜스포메이션 한 상태에서 더한 것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형 변환이 아니다라고 제가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의 개념과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관계의 부분 집합으로서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집합 Y에 있는 원소 중에 한 개와 관계가 있을 경우에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X를 함수 펑션 f의 저희가 보통은 이제 정의역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y를 f의 공역 공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는 fx를 함수라고 할 때, 자, 그 x는 그렇죠? 이 정의역의 원소고 y는 이 공역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x, y는 f라고 하는 펑션이면 요놈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y를 함수 f에 의해서 자, x에 어떻게 됐다? 자, 이미지 뭔가 매핑이 됐다라고 하죠.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되었다. 그래서 이미지 또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 y들의 집합을 우리가 레인지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충분히 개념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x라고 하는 건 정의역, y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공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fx에 의해서 매핑이 되는 y를 특별하게 우리가 상 혹은 이미지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놈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치역이라고 얘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9-2, 9.2는 세 가지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정의되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B라고 하는 놈 자체가, 그죠? 이 B의 원소라고 하는 놈이 A로서 B로의 사상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라고 하는 놈 자체가 X, Y 동시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함수가 아니죠. 자,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 A의 모든 원소에서 B로 가는 사상이, 그죠? A의 모든 원소가 일로 사상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X, Y, Z는 공역인 거고, 이 중에 치역은 뭐예요?
이 중에 치역은 이 fx에 의해서 매핑이 되고 있는 x와 g만 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사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형대 수학의 선형 변환의 개념은 x라고 하는 도메인이 트랜스포즈, 그죠? 리니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자 2차원, 현재 얘는 2차원이죠. 2차원 안이 저희가 이제 뭐 3차원으로 변환을 시킬 수도 있고, 뭐 3차원이 뭐 트랜스포즈 시켜서 2차원으로 갈 수도 있다. 그죠? 그 안에 해당이 되는 공역과 치역에 대한, 그죠? 치역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 공간 안에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 뭐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첫 번째 뭐였어요? x가 존재하는 건 저희가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 정의역이 f라고 하는 펑션, 자, 앞으로 우리가 저희가 이 정의역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x가. 그럼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y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y라고 하는 집합은 여기 있는 전체의 공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fx 즉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즈가 거쳐서 가서 생긴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레인지, 치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거를 먼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 a라고 하는 놈이 펑션에 의해서 b로 매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a1 뭐 ai, aj가 집합 a의 원소이고, 자, 그거에 대해서 자, 이게 a i하고 aj가 그 결과가 같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사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사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된다? 각각이 이렇게 A에 있는, 그렇죠? 원소들이 전부 다 이쪽 매핑이 될 때 우리가 단사 함수라고. 그럴 때 이 공역에 매핑이 되지 않는 원소값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 B의 모든 원소가, 그렇죠? B의 모든 원소가 B에 대해서 자, A하고 어떻게 된다? 네, 일치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 존재할 때 이걸 전사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공역에 있는 모든 값들이 치역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거를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A에 있는 원소가 저 B에 펑션을 만나서 B에 매핑이 될 때 단사함수인 동시에 전사함수일 때 우리가 이걸 전단사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단사함수는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이 B의 모든 원소와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1대1 대응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단사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양새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합성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놈이 B로 갈 때 F라는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G라고 하는 펑션을 만나서 최종 C로 가는 거죠. 결국 G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F를 만났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합성 함수는 두 함수 F와 G에 의해서, 그죠? 합성이 돼서 결론적으로 C로 도달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 F의 공역은 함수 G의 뭐가 되죠? 정의역이 된다. 그렇죠? 함수 F와 G 합성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입력값과 출력값이 모두 벡터인 함수를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 트랜스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입력과 출력 모두 뭐일 때? 벡터일 때 우리가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킬 수 있죠. x하고 y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거 더한 거, 스칼라 배한 거만큼은 이런 형태로 될 때 우리는 얘를 리니어 선형 트랜스포즈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시킬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트업의만큼의 매트릭스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투영할 때는 네, 프로젝션 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는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만나면, 그렇죠? 네,
각각의 3차원으로 표현됐던 놈들이 2차원 안으로 이렇게 이 평면 안으로 전부 다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입력도 벡터고 출력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차원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3차원이 2차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릭 리니어 트랜스폼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유닛 스퀘어가 있어요. 이제 2차원 안에, 그죠? 2차원 안에 0,1, 1,0이라고 하는 이런 값 하나의 벡터에 대한 공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각각의 이렇게 트랜스포즈 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나면 여기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그죠? 이 안에 존재하는 점들이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변환이 되고 이렇게도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프로젝션 시킬 때도 자, 여기 이런 축으로 내려오고 얘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죠? 트랜스포즈 시키는 매트릭스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이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매트릭스에 있는 이 각각의 값들 때문에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hears 같은 경우는 약간 기울여지는 걸 얘기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있는 K배만큼 했을 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트랙션하고 익스펜션 할 때도 결국 우리가 K만큼 이렇게 하면 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다. 그렇죠? 1보다 클 경우,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을 경우,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비율만큼 축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도 벡터고 출력도 벡터고 그게 매트릭스 형태대로 중간에 표현이 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개념은 여기 있는 UR에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니어 커널을 통해서 V라고 하는 벡터가 W 벡터로 넘어갈 때 이 선형 변환, 입력과 출력이 다 벡터인 거죠. 이런 L의 커널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치역이 존재하는 형태를 저희가 선형 변환이라고 하고, 이 선형 변환의 커널 L을 나타내는 형태를 이렇게 V를 넣었을 때 0을 만족하는 V의 부분 집합 요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선형 변환의 L 커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놈 자체는, 그렇죠? 이 M 차원에 존재하는 각각의 B가 R n상에 존재하는 최소한 한 개의 어떤 그 이미지일 때, 상일 때, 매핑이 트랜스포즈에서 매핑이 될 때 우리는 이게 전부 이 안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안에서 좀 더 내용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와 선형 변환이 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선형 변환이 함수에 속하기는 하죠. 그렇죠? 하지만 선형 변환은 함수의 조건 중에서 이 특수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이거를 특별히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한 성질에 닫혀 있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함수보다는 적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성 변환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거고, 이 변환의 순서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3차원 실수 공간상에 있는 그 값들을 2차원 공간상으로 바꾸는 선형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거가 정말 선형 변환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U와 V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3차원 상황의 어떤 좌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합에 관한 조건을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LU와 LV를 각각 더한 것과 LV를 더한 것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실수일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선형 변환이 성립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L이라고 하는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여러분은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요 수식에 의해서 그렇죠? 요 변환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뭐냐면 자, 3차원에 있었던 이 좌표축이 어떻게 되는 거죠? 2차원으로 그렇죠? 프로젝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형 변환 프로젝션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3차원에 있었던 좌표축을 어디로 바꿔요? 2차원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패턴 인식 같은 거 배우실 때 자, 특징 자체를 우리가 변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할 때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이걸 프로젝션 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9-7과 같이 3차원상의 벡터를 2차원상의 수직으로 저희가 사형 변환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사용을 한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죠? 앞에 있는 R의 스칼라 배만큼 뭔가 증가시키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똑같이 이렇게 UV 벡터가 있는 걸 얘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고 R만큼 따로 해서 더하는 거와 동일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 알파배만큼의 스칼라 배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립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즉 1보다 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클 경우는 이 안에서 그렇죠? 축소된 만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자 확대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는 저희가 축소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2차원상이 있을 때 선형 변환이 되는 걸 봤더니 자 A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A2는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럼 이렇게 놓고 저희가 이거를 따라서 전개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요놈과 각각을 했던 거는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알파의 실수배만큼 넣어도 자 이게 존재한다는 걸 알죠. 이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었죠. A1, A2를 이렇게 사상하는 거죠. X축에 대해서 사상을 한 거고 그럴 경우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이번에는 이 위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Y축에 대해서 자 아까는 X축에 대해서 이건 Y축에 대해서 사상하기 위한 선형 변환의 매트릭스 형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한다? 반사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타만큼 저희가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직각을 하면 그죠? 여기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 여기는 자, 사인 세타만큼의 크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죠? 우리가 얘를 1,0일 때 그죠? 그리고 이거를 0,1일 때 매핑을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수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별하게 회전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 점이라고 하는 px, y라고 하는 놈을 자, 여기다 집어넣고 이 세타만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0도다. 30도만큼을 넣으면 이 라디안 값을 가지고 반영된 값이 결국 요게 p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 수식에 의해서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선형 변환의 회전 변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 의미는 원점을 중심축으로 해서 세타 각도만큼 회전 변환된 벡터다. 입력도 벡터, 출력도 벡터. 그죠? 이거는 선형 변환. 뭐로
표현된 거예요? 매트릭스로 표현된 선형 변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알아봐야 될 내용은 이 표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표준 행렬은 자 이렇게 각각의 실수의 선형 변환이 존재할 때 Rn에서의 표준 기저라고 하고, 이 표준 기저를 A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 제곱번째 열이 이제 이렇게 가정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x라고 하는 놈이 x1, x2에서 축소 xn까지가 표현되는 벡터일 경우에 Rn 항상이었던 벡터로 하면 우리는 얘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A가 유의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행렬일 때 A를 뭐에 L의 뭐라고 얘기한다? 표준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건 예제를 보면서 조금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3차원상에 있는 거를 2차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 선형 변환일 경우에 자 L을 나타내는 표준 행렬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이 놈을 이렇게 L을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E1, E2, E3라고 해서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구할 때 표준 기조라고 하는 요 놈을 각각 계산을 해보면, 자 표준 기조는 x는 1빵빵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1, 0인 거죠. 그래서 1, 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0, 1, 0이에요. 0, 1, 0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2와 3이 끄집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E3 뽑아낼 때는 0, 0, 1이죠. 0, 0, 1이면 이제 여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걔는 0하고 자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표준 행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행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 행렬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행렬에 의해서 우리가 선형 변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형 변환에 대한 대상 이미지가 여기 1,0, 0,1인 상태에서 이런 게 있다. 아까 그 예제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면 자, 사용할 경우는 1, 0, 0, 0일 경우 이 표준 행렬에 의해서 자, 이게 값이 이렇게 변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0, 0, 마이너스 1로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될 거고, 다 표준 행렬 이렇게 끄집어낸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확대, 그죠? 그다음에 측 밀림으로 표현할 때는, 확대 축소할 때는 여기 있는 거, 그죠? 축소일 경우는 k가 0보다는 크면서 1보다는 작고, 확대일 경우는 k가 1보다는 크다. 아까 앞에서 봤죠? 그리고 이놈 자체도 쏠림을, 측 밀림을 표현할 때는 이런 표준 행렬 형태로 하면 모양은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표준 행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차후에 영상 처리 과목이나 혹은 그래픽 그리고 뭐 패턴 인식 이쪽 이 과목들에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보면 선형 변환은 통상 표준 행렬을 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형, 프로젝션, 그죠? 확대, 축소, 반사 그리고 회전 변환 등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환들을 합성하면 여기까지 변환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파인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확대하고 회전하고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반사시키고 축소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리니어 트랜스폼 자체를 합성을 하면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수많은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형 변환과 고유값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을 구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AX라고 하는 변환이 요 람다 X하고 같다라는, 그쵸? 요거를 우리가 가정하고 구하는 거죠. 요 람다 값을. 그래서 이렇게 AX의 고배 연산을 하더라도 원래 이 람다배만큼 변하는 성질을 활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선형 변환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행렬, 선형 시스템, 행렬식, 벡터, 벡터 공간, 고유값, 선형 변환 등은 결국 모두 연관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형 변환의 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일반적인
경영 관점에서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글 읽어보면 어떤 회사에서 두 개의 상품을 제조하는데 10,000원짜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각 재료비들이 이렇게 A, B가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구하신다. 그럼 결국 얘를 벡터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A라고 하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재료비고 두 번째는 인건비고 세 번째는 기타 경비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를 통합을 했을 경우에 단가 행렬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놈 자체를 우리가 각각 생산량하고 제품을 만들어낼 때 생산 벡터로 제가 표현을 하면 결국은 T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요놈 자체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전체에 대한 그렇죠? 생산량을 저희가 이 매트릭스를 표현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비용 벡터가 되는 거고요. 자, 선형 변환 T는 총 금액에 해당하는 생산 벡터를 총 비용 벡터로 변환시키는데 이 변환의 선형성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생산량이 X에서 4X의 비율로 증가되었다면 그 비용은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게 되는 거고 각각의 벡터를 결합한 상태에서 비용은 각각을 변환한 상태에서의 합과 같다. 아까 많이 보던 거죠. 결국은 이런 수학적 관점이 아니라 이런 경영이나 그죠? 경제적 관점에서도 어떤 생산과 비용에 대한 것들을 좀 뭔가 원가도 분석하고 이럴 때 많이 이런 선형 변환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반사 벡터는 이제 요거였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표준에 대한 표준 행렬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표준 행렬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V1, V2, V3라고 하는 놈을 각각을 저희가 이제 좌표점의 개념으로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놈이 요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를 가지고 각각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변환된 좌표를 표현을 해봤더니 원래 이미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네, 이렇게 반사시킨 형태의 표준 행렬, 그렇죠? 선형 변환에 의해서 값들이 변경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놈은 저희가 표준 행렬을 결국은 자 이렇게 구하고 표준 기전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게 뭐예요? x, y가 x는 마이너스 y고 y는 마이너스 x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표준 기준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앞에 예제와 같이 우리가 구해 보면 결국은 V1, V2, V3는 이 매트릭스에 의해서 값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선형 변화는 이 매트릭스 표준 행렬의 매트릭스와 입력에 대한 벡터를 통해서 자 출력 벡터가 그대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놈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림을 그려서 놓고 보면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죠? 네, 반사가 된 거죠. 그다음에 회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에 대한 걸 가지고 자 포물선 y는 x제곱의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50도만큼 회전을 한대요. 그럼 각각에 대한 좌표가 우선은 있겠죠. 이 좌표는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좌표인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놈에 대한 점들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요 표현에 대한 점들은 지금 현재 뭐죠? 코사인 50도에 맞는 요 a라고 하는 놈이 결국은 코사인 50도죠. 마이너스 사인 50도 사인 50도, 코사인 50도라고 하는 놈과 만나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결국 네, 원래 이미지에서 어떻게 원점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게 원점을 중심으로 네, 세타만큼 그러니까 결국 이 세타는 얼마 되겠어요? 50도가 되겠죠. 50도만큼
회전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이 좌표점 이 벡터가 표준 행렬, 그죠? 리니어 트랜스폼에 대한 표준 행렬에 의해서 값들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 변환이 요 매트릭스 표준 행렬에 의해서 값들이 바뀔 거고, 그랬을 경우에 uv 벡터와 u 플러스 v 벡터 이렇게 있을 때, 그럼 결국 뭐죠? u 벡터, v 벡터, u 플러스 v 벡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요 놈이 저 각각을 더한 상태에서 변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환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된 형태로 투영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놈을 놓고 봤더니 이 놈은 원점을 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시켜서 결정된 평행 사변형이 회전이 돼서 표현된 매트릭스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층 밀림 변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있었죠? 여기 보면 요 K배만큼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층 밀림, 그 슈얼 트랜스폼에서 포메이션에서 보면은 T가 그림 22처럼 자 이렇게 있었던 놈이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작용하여 층 밀림 변환을 통해서 오른쪽 평행선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2인 점의 이미지 좌표는 요걸 만나면 6,2로 변환하고 2,2는 8,2로 변하죠. 결국 이렇게 그렇죠? 8,2로 결국 이런 식의 모양으로 층 밀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층 밀림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은 고정이 되어 있고 윗부분을 옆으로 미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지질학, 결정학 등에서 많이 응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 층 밀림에 대한 매트릭스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층 밀림에 대한 연산을 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준 행렬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런 표준 행렬을 만들어지고 원래 이미지가 K가 2일 경우는 이제 밑에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밑에가 있고 이제 이쪽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층의 방향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를 우리가 층 밀림 연산을 통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또 반대 모양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꼭지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층 밀림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마이너스 3을 적용시킨 데 이후에 하면 꼭지점이 이제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는 그 원론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한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글씨들 있죠. 글씨 원래 있는 글씨가 이제 1, 2, 3, 4, 5, 6, 7, 8에 대한 좌표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표점이 있는 거고 이거 자체를 저희가 행렬 D 이외에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선형 변환 후에 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렬 이런 주어졌을 때 층 밀림 변환에 있어서 주어진 행렬을 곱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환이 되죠? 자, 이렇게 이 수식에 의해서 얘가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변환이 된 거는 그렇죠? 0.25를 적용시켜서 변한 점들은 기울어진 형태로 선이 이제 연결이 됐다는 가정하 이렇게 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x축의 방향으로 그죠? x축의 방향으로 저희가 얘를 0.75만큼 곱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 크기의 25%만큼 축소시키는 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축소 행렬을 가지고 할 수 있죠. 이건 결국 뭐예요? 합성 변환을 한 거예요. 결국 얘를 기울여서 줄인 거죠. 그죠? 네. 결국은 S라고 하는 그렇죠? SA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요 놈을 요 매트릭스에 의해서 변환을 시키고 또 다시 요 매트릭스에 의해서 변환을 한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요 S라고 하는 놈과
A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렇게 합성을 해서, 그렇죠? 합성을 해서 그대로 처음에 얘를 여기다가 연산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최종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 순서는 좀 중요하겠죠. A하고 B에 대한 결과와 BA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화는 저희가 합성 변환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이 벡터들의 값들을 두 가지 공리를 만족시키는 상황 안에서 여러 형태로, 여러 공간의 형태로 값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걸 여러분이 학습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의 이 생활 속의 응용은 결국은 선형 변환은 선형 관계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의 변화에 따라 처리를 매우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굉장히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의 단순화를 통해서, 그렇죠? 더욱 간편하고 각종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선형 변화는 높은 차원의 벡터를 사형, 프로젝션을 해서 낮은 차원의 벡터로 변화시켜준다. 이거는 여러분의 추후, 그렇죠? 패턴 인식 쪽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대표적인 특징 하나로 모을 때 이 사용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리고 응용의 폭이 매우 넓고 행렬에서의 선형 변화를 통해서 수학, 물리학, 공학 등이 많이 활용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에서 선형 변화를 통해서 뭐 하죠? 도형이나 뭐 영상 같은 걸 어떻게 해요? 변환하죠.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픽 변화를 통해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1D 시그널이 아니라 2D, 3D 시그널 쪽 안에서 무언가 영상을 변환을 하고 특징을 줄이고 그리고 계산을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선형 변환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여러분이 그 선형대 수학 강의를 들으시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선형대 수학의 내용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지금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항상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이 과목을 하나를 강의를 하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제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통해서 뭐 강의 동영상을 최대한 좀 늦게 올려드리고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최대한 벌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예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일이 됐든 전화가 됐든 저를 직접 찾아오시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본이 되는 이런 개념들을 잘 학습을 하셔서 차후에 공부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과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도 강의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 한 번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강의한 건 사실 저도 처음입니다. 너무 미흡하고 굉장히 좀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는 오프라인 강의가 되기를 좀 희망하고요. 혹시라도 또 온라인 강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질 높은 수업을 하실 수 있게끔 더 좀 투자해서 준비를 하는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수업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을 좀 하루빨리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혹시라도 방학 동안 공부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나
또 그 이후에 프로젝트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 학생분들은 제게 언제든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